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현장 국장으로서 오필슨 코리아 작전을 총괄 지휘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4강됐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암초에 걸립니다. 하나는 인구전력입니다. 지난해 27만 6천 명이 태어났고요. 금년에는 21만 명이 태어날 걸로 합니다. 왜 21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작년에 코로나로 21만 쌍밖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늘어서요. 한 24만 명 태어날 걸로 보는데, 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베이비 부모이실 겁니다. 120만 명까지 태어났습니다. 예. 지금 20만 됩니다. 10년을 가봐야 200만 됩니다. 20년을 가봐야 겨우 400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문명 시대. 그러니까 문명사적인 변화가 온다.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문명사적 변화가 온다. 어떻게 오느냐? 앞으로 2030년까지의 변화는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도 더 심하다.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 50년보다도 더 심하다. 우리 한국의 지난 100년은 뭐였습니까? 1921년. 그때 고무신 다 신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 없었습니다. 그때 택시 타고 다니시는 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직업의 70%가 바뀝니다. 지금 잘 나가는 직업 없어집니다. 누가 대체해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합니다. 지금 인천길병원에 제가 듣기로 인공지능 의사가 와 있습니다. 그 진료를 받으려고 굉장히 줄이 깁니다. 우리나라 로펌에 인공지능 변호사들이 와 있습니다. 전부 판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하고 뉴스에서 봤습니다만은 로톡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지금 굉장히 쟁점 붙고 있습니다. 로톡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상당수의 법률 서비스 안내를 합니다. 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자, 우리 기업 경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들 종업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직원들을 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게 해야죠. 주제를 주고. 그러면 그럴 때 그 직원들이 저건 생각 안 해봤는데, 저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회사가 살아남겠습니까? 딱 모였을 때, 야, 내 소관에서는 이렇게 나는 했으면 좋겠어. 내 소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자기 소관에 대해서 다다다닥 나와줘야 돼. 창의성 막 나와줘야지. 그걸 창발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창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창발이 저절로 됩니까? 특히 우리 경영자님들이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야, 이 사람아,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아니, 이런 말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은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개발 언제 하죠?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성 어떻게 기르죠? 기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창의성 경영, 속에서 창발 경영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창발이라는 말은 영어로 emergence, 나타나다.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나타난다.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분들은 분야가 다르면 바로 시너지를 바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칩입니다.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게 컴퓨터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인텔이 속도를 계속 내는데 한계에 걸렸어요. 더 이상 안 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인텔에서 조그마한 연구소를 이스라엘에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야,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도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박사들 말고도. 그 한참 회의하는데 에이 재미없네. 나 나갈래. 하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 아니 트럭 운전사입니다. 뭐 저런 거 가지고 어렵다고 그냥 기아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아박스 기아 돌리대기 해버리면 끝날 걸 저렇게 뭐 엑셀레이터만 그냥 계속 밟아대고 있어. 그러면 열이 나니까 터져버리지. 인텔이 개발한 방식이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아서 속도 내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보니까 기아박스 만들어가지고 2단 3단 넣어버리면 속도가 오르륵 날 텐데 그래서 인텔에서 그 이후에 2단, 3단, 4단에서 지금 16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첨단의 컴퓨터가 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트럭 운전사의 아이디. 그 이머전스 창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하는데 창발 경영은요 인문 정신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인문 정신을 넣지 않은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 사람아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직원도 가지고 그 회사는 혼납니다. 왜?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김명수 원장님의 아까 대회사 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서 만나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옵니다. 그런데 소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멸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사장이야 전 직원이 창발 경영을 해야 된다. 직원들은 창발적으로 일해야 되고 경영자는 창발 경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가르쳐준 대로 잘안 넘어가요. 이렇게. 네.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급변합니다. 첫째는요 사회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거의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자님들 회사에서 신뢰, 믿음, 사장님이 직원을 믿는 것, 직원들이 사장님을 믿는 것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영화 명량 지금도 이 기록 안 깨지고 있습니다. 영화 명량의 이 기록이 1700만 년 지금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민식 씨라는 아주 캐릭터 있는 배우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왜 안 깨질까요? 답은 왜 이순신만 나오면 열공돼요? 이순신의 뭐가 특징인가? 히딩크는 왜 부각됐는가? 이순신은 뭐이겠습니까? 준비죠. 철저한 준비죠. 준비되어 있는 장군이죠. 상황에 부딪히면 정확하게 나갔죠. 히딩크는요. 공정했죠. 별대로 백으로 해가지고 선수 안 뽑았죠. 그게 특이다. 지금 우리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인적 자본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많습니다. 머리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되고 있는 급변하는 경영 여건, 과학기술의 발전에 과연 직원들이 따라가느냐? 상당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3자본, 사회자본, 신뢰. 최근에 와서 신뢰는 더욱더 깨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아니 강남의 다른 부모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가 죄입니까? 문제지. 이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 그렇게 따라서 했잖아요. 내가 왜 칩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신뢰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긍정하는 마음. 그래,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이 사람아, 여보시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틀렸잖아요. 이러는 게 옳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자어로 말하면은 화이부동의 자세가 좋겠습니까? 동의불화의 자세가 좋겠습니까? 전부 경영자의 실이니까 사장님의 방침에 조금만 이의를 걸면은 기분 나쁘시죠? 그게 동의불화입니다. 나하고 같은 것만 동의를 해야지 내가 니하고 나하고 차이를 나는 너를 인정해 줄 수 없어. 이게 동의불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기업은 지금 급변하는 이 경영 환경에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즉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명수 원장님 표현에 의하면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네. 우리 발전 과정이요. 2010년부터는 기쁨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2009년에 IMF 오고 나서부터는 기쁨을 잃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부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탄의 행복지수는 세계 90등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탄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맛을 아니까 부탄이 더 이상 세계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잃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 세종, 이순신, 박정희 이런 분들은 다 대한민국 분들이 굉장히 다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토론을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토론을 즐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사람을 잘 뽑았다는 겁니다. 또 뽑은 사람을 훈련을 잘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토의하자. 이걸 잘했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당연히 창발이 나와요. 예. 이순신 장군 얼마나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썼습니까? 거북선 만드는 나대용, 농사 짓는 누구, 활쏘기 연습시키는 누구, 창발이 나왔어요. 세종은요, 뭐 동양의 르네상스라고 했고요. 이거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우리나라가 11건인데요. 중국에 3건, 일본은 1건도 없습니다. 일본은 노벨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벨상은 평화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문화 기록유산은 우리가 11건, 일본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잠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잠재력. 이 세계 기록유산은요, 진본이 있어야 됩니다. 진본이 없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역사가 많다고 자랑을 해도 진본이 3개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진본이 11개나 있었기 때문에 기록유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게 아까 4차 산업혁명인데 네트워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도 이제는 플랫폼 사업 아니겠습니까? 공유경제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이제 자산이 안 되는 거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대한항공 자산이 시가총액이 2조 몇천억밖에 안 된다는데 이번에 쿠팡이 100조 시가총액을 이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4조 몇천억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패러다임. 지식이 이제 내 혼자 지식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식은 인터넷, 인공지능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 그 지혜를 종전의 표현으로는 집단지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집단지성. 그리고 빅데이터로 인한 지식. 이거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제, 그 다음에 사회의식. 사회의식은 양극화 이건데요. 지금
폴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폴인. 그 폴인은요, 직장에서 OJT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서 자기 답답한 것을 글을 찾아서 읽는 20대, 30대들의 상담 시장. 그런 데가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극화입니다. 개념의 양극화. 지금 우리 한국의 시니어 아주 쓸쓸히 죽어갑니다. 다른 나라 시니어하고 다릅니다. 왜? 쓸쓸히 죽어가는 이유는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틀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자기 틀 바꿔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면 청바지 입고 젊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권위의식에 빠져가지고 계속 과거 현직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씁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퇴임하고 어떻게 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직장은 언론가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요. 회사와 회사들끼리 개방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참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별거 아웃풋이 굉장히 좋고, 이런 바탕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다른 회사하고도 또 관계를 맺는 협력관계. 지금은 이슈가 융복합니다. 모든 이슈가 융복합니다. 기술과 기술 간의 융복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융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경영자님들 융복합하러 오셨습니다. 융복합하러 와서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나하고 관계가 될까? 예,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열정,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융복합입니다. 이 단계가. 그런데 융복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쉽게 되는가? 안 되죠. 무엇이 안 되냐면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개방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경영자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이 사람은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이런 소리 가지고 큰일 납니다. 야, 너 아이디 좀 내봐. 그래. 딱 회의를 했는데 절대로 앞으로는요, 직원 중에 이러기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조용히 불러다가 식사를 하십시오. 너 앞으로 말을 할 때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런 조건이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사장님들이 끌고 가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한 20%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20%를 커버할까? 사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 그 직원은, 그래, 사장님도 20%는 어려울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네. 창발적으로 일하기는요, 왜 중요하냐?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야, 너밖에 없어. 야, 너 왜 자꾸 그 일을 뛰면 안 된다고 하니? 야, 그러지 마. 이런 조건을 해주시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 그리고 또 관심 좀 가져봐. 내가 너 섭섭지 않게 보상해 줄게. 그 격려가 인트린직 리워드, 내적 격려입니다. 봉급을 더 주는 것은 익스트린직 리워드, 외적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존심과 자부심. 그런데 자존심과 자부심은 두 개를 합하면 100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뭐가 없겠습니까?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자부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아이 바보 같은 자식아 이렇게 들어도 내가 뭘 바보 같은 짓을 했지? 하기는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질을 안 내는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야 그것도 뭐 됐냐고 약하게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고 질문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자부심이 강한 사람으로 두는 것은 바로 경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제 얼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많아야 창발성이 높아요. 사랑 어떻게 주실랍니까? 사랑 주는 방법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자님은요, 경, 인, 성 이 세 글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을 한 글자로 하면은 공경정답입니다. 논어라는 책을 한 글자로 말하면은 어질입니다. 그리고 중용이라는 책을 한 글자로 말하면 정성성입니다. 그래서 경, 인, 성 세 글자만 우리가 몸에 익히면은 지금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25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을 주실래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하는 사람, 내 입장에서 상대를 위하는 사람,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위하는 사람. 자, 직원에게 사랑을 주신다. 어떻게 주실랍니까? 또 집에서 아들, 딸들에게 사랑을 주신다. 어떻게 주실랍니까? 답은 이렇게 주십니다.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위하는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보상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합니다. 내가 부모들이 특히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건 전부 다 가짜 사랑. 가짜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 직접적 사랑, 맹목적인 사랑, 계산적 사랑. 가짜 사랑. 그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손녀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손녀딸에게 주는 사랑은 손녀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세대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쟤들 세대는 뭘 좋아하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피지기.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경쟁업체가 됐건 협력업체가 됐건 거기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 진짜 노동의 종말이 옵니다. 뭐 때문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변에 있는 청소차도 사람이 짐 들어서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청소차에 붙어있는 로봇 팔이 나와가지고 집어가지고 다 올릴 거예요. 지금 음식점에 가시면은 로봇 팔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데 많습니다. 또 로봇가 바퀴 달려가지고 도로로 와가지고 주문 다 받으라고, 음식 배달하고. 그래서 이런 시대니까 우리 사장님들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문명 시대에 세계 선도 국가가 되는데 창발 경영해 주시고, 아까 이 노동경제연구원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봤더니 그게 없어요. 교육이 없어요. 창발 경영 교육, 그거 넣으셔야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